나는 1951년생 남자이다. 인생 늙음하게 내 삶을 돌아보아 몸과 마음의 문제가 되어 그것을 치유하느라 좌충우돌했던 일들이 지금 유사한 일들로 고생하시는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의 지표가 될까 싶어 그 행적들을 여기에 공개하고자 한다. 나는 나에게 큰 사건으로는 어릴 때부터 말을 많이 더듬었고 말년에는 유서까지 작성한 공황장애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사건들이 모두가 정신적인 문제라 덕분에 정신문제에 대해 공부를 좀 한 것 같다. 여기서는 말 더듬과 공황장애, 우울증을 해소한 체험을 적어볼까 하는데 이 체험을 하면서 여러 정신적 문제들에 대해 해소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다른 치유 방안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금연금주, 틱장애 같은 행동이 실행되기 바로 전에 해당 행동을 하고 싶은 욕망이 발생할 때 그 욕구를 잠재우는 방법들, 기억을 없애는 방법은 뒷부분에 기술하고자 한다. 말더듬 치유. 나는 말더듬이 시작되었을 당시 경남 창원군 상남면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학교는 면소재지에 위치해 있었고 집은 꼬불꼬불 논두렁길을 걸어서 30분쯤 걸리는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 겨울 방학을 내고 집으로 가는 같은 마을 선배들과 후배들이 같이 어울려 앞서거니 뒤서거니 꼬불꼬불한 논두렁에 불을 지르면서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모두가 제잘제잘 말소리가 높을 때도 있었고 낮을 때도 있으면서 가고 있는 중 중간 지점쯤에서 한 선배가 말을 하는데 말을 더듬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흉내내며 따라하고 있었다. 그 시간 이후로 나는 정상적인 말을 할 수 없었다. 나도 말을 더듬고 있었다. 그날 저녁에 어머니께서 내가 말을 더듬는 걸 보시곤 말을 더듬지 말고 똑바로 해라고 하셨다. 엄하게 말씀하신 건 아니었는데도 나는 그때부터 말하기가 힘들어졌다. 원래 내가 소심한 편이라 말을 더듬는 것을 남에게 보이기 정말 싫었다. 그래서 더욱 힘들어졌다. 학교 개학을 하고 수업이 시작될 때 내가 학급 반장이라 내가 일어서서 열중시어 차렷 경례 구령을 붙이면서 선생님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나는 그 구령을 할 수 없었다. 구령은 부반장이 대신했다. 그때부터 나의 암흑기가 시작되었다. 학교 수업 앞줄에서 차례로 글 읽기를 한다든가 체육 시간에 구령을 붙이는 시간에는 예외 없이 심장이 쿵쾅거렸다. 고등학교 교련 시간, 군대 훈련 시간, 직장에서 미팅 및 발표 시간에는 정말 힘들었다. 군에 입대하기 전 웅변학원에도 다녔고 치유에 필요하다 싶은 행동들을 많이 했었다. 웅변학원 원장님의 제안에 따라 아침 출근 시간 여자 직원들이 많이 다니는 회사 앞에서 강심장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써온 원고를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읽을 때도 있었다. 그래도 치유는 전혀 되지 않았다. 내 나이 50 중반을 넘어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치유 방법을 심층 알아보았다. 이때는 인터넷이 젊었을 때보다 많이 발전한 때라 많은 정보들이 있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EFT 이모셔널 프리덤 테크니크스였다. 서점에 가서 관련 책을 사려고 하니 종류가 7권 정도 되었다. 모두 사들고 집에 와서 치유 방법을 터득해 나갔다. 관련 강좌도 듣고 공개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실습도 했다. 처음에는 EFT를 시행했을 때 시행하자마자 금방 이 증상이 없어졌다. 정말 신기하고 하늘을 날 것 같았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니 서서히 말더듬 증상이 다시 복원되었다. 그때는 또 시도했다. 그러면 금방 없어졌다. 계속 신기했다. 내가 대중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는 발표하기 바로 전 EFT를 시도하고 단상에 오르기도 했다. 시간이 갈수록 치유되는 강도가 좋아졌다. 원상태로 복원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거의 2년 정도 지나니 말더듬에 대한 나의 마음은 어느 정도 편안해졌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나의 말더듬 현상은 두 가지 종류가 나에게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첫째는 대중에 대한 공포, 즉 대중 앞에서 말을 할 때, 두 번째는 말을 하기 전 이미 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말을 시작할 때 말이 나오지 않고 더듬거리다가 한참 후에야 말을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는 것은 대중 앞에 섰을 때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다는 말이다. 그러나 첫 말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계속 문제점으로 남아 있었다. 지금 같으면 금방 치유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 과정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 치유 과정을 얘기하면 설마 완전 치유가 되겠어? 나 정신 차려라. 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럴 때면 오기가 발동해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사실 이러한 완전 치유도 내 나이 벌써 70대 중반인데 지금까지 그저 그런 대로 지내오다가 최근에야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즉 근래의 안 사실이지만 모든 행동에는 그 행동을 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러한 행동을 하게끔 하는 근본 원인은 본인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기억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해당 기억을 없애버리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은 잠재의식 속에 기억되어 있는 담배 욕구를 일으키는 기억을 없애버리면 담배는 피우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 피우고 싶을 때는 그 욕구를 없애려고 노력해야 한다. 말을 시작할 때 말을 더듬는 것은 말을 시작하기 전 말을 할 때 말이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운 기억 때문이다. 그 기억을 없애면 그 증상은 없어진다. 그리고 또 치유의 추가 고려사항은 말을 할 때 두려움 자체를 지워야 함은 물론 내가 말을 더듬는다는 기억과 관련 기억도 같이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걸 치유하면서 인식한 것은 유사 증상들도 내가 치유한 이러한 방법들로 치유가 되겠다는 인식이 들었다. 즉 금연 금주, 틱, 시선 공포, 포식 거식 등 내가 직접 체험은 하지 않았지만 기억만 없애면 없어질 것 같다. 거식, 포식증 같은 경우는 식이요법을 별도로 추가 공부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다. 공황장애, 우울증 치유. 내 부인, 애들 모두 서울에 사는데 나 혼자 여기 창원에 내려와 있다. 여기가 내 고향이기 때문이다. 혼자 있으면 공황장애에 노출되기 쉽다. 나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내게 이 증상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난데없이 수년 전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더 늙어지면 갑자기 내가 아파 쓰러지면 어떡하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쓰러진 걸 알고 누가 조치를 취할까? 등등 갑자기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다. 그날은 겨우겨우 넘겼는데 다음 날은 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나도 정신적인 면에서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말더듬을 겪어오면서 정신적인 면을 많이 공부했는데 공황장애는 나의 모든 정신적인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 같았다. 그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나는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싶어 유서를 써서 깊숙한 곳에 보관해 놓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일상생활 속에 묻히니 어느 정도 안정감이 찾아오는 것 같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이 증상이 난데없이 찾아오곤 했다. 그때는 이 증상이 왔을 때 처음으로 겪는 일이기에 나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다. 시간이 지나고 연구 끝에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은 이 증상이 왔을 때 에라 모르겠다.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한마디로 신에게 내 운명을 맡기는 것이었다. 막상 그렇게 드러누워 버리니 그 문제가 그때만은 해결되는 것 같았다. 처음 드러누워 버릴 때 신에게 나를 맡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 신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면 신에게 나를 맡기는 것도 할 수 없겠다는 인식이 들었다. 나는 다행히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신에 대한 많은 믿음이 생긴 것 같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드러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가 부정적 사고에 사로잡혀 드러누울 때는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이 내 몸에서 내뿜는 부정적인 호르몬에 녹아 없어진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아, 이것은 대책이 아니구나. 좋은 대책을 다시 세워야겠다를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방법을 주로 쓰지만 그러다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나는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부정적 생각을 지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 방법도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올바른 대책이 아니었다. 너무 번거로웠다. 이때 나쁜 기억을 지우는 방법은 헤일 도스킨의 세도나 메스드 방법으로 지웠다. 그리고 레스트 레븐슨의 깨달음 그리고 지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완전한 진자이고 결점 하나 없이 완벽하면 내가 우주이고 신이고 모든 것이다. 그래서 생각과 육체는 내가 아니고 내가 부리는 대상이다.
즉 내 마음에 내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진자 즉 내 마음, 내 육체는 내 진아가 아니고 내 진아가 운전하는 차와 같다. 내 진아 마음대로 운전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상이지 나는 내 마음 내 육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다. 이 내용대로 실천해보니 이것은 본인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았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땐 일부러 부정적 마음을 조금 허용해보았다. 내가 어떻게 방어가 되는지 시험도 해볼 겸 그렇게 해보았다. 겪어본 결과 부정적 마음에 내가 젖어 있을 때 나에게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이 전부 부정적이고 완전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한마디로 부정적 사고에 젖어 있을 때는 어떠한 생각도 긍정적인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는 절대 내 생활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고 오로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데만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의 모든 생각은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완전 지옥 같았다. 그러다 거기서 벗어나면 평상적인 사고로 돌아왔다. 한마디로 매 순간 내 마음에 따라 어느 땐 지옥이었다가 어느 땐 반대로 천국이 되었다. 이러한 대책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아예 나쁜 생각을 하지 마라라고 말한다. 그러나 공황장애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의 말이다. 이것을 당해본 사람들은 이 말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대책은 부정적 생각에 휩싸여 있을 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를 번갈아가며 일반적인 말하기 속도로 말을 하는 것이다. 소리내어 읽으면 더 효과적인 것 같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를 번갈아가며 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람의 생각이 떠오르는 절차를 따져볼 때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보려면 일단 그 파일이 저장된 목록을 보고 그것을 클릭해야 그 파일이 열리듯이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로 어느 생각을 하려면 컴퓨터의 파일 목록을 보듯이 관련 건의 목록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는 생각을 떠올리려는 나쁜 생각의 리스트를 찾지 못하게 방해를 하여 나쁜 생각을 떠올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법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부정적 상황을 많이 겪어보니 잠깐만 방심하면 부정적 생각이 침투할까 두려워 미리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침착하게 일상의 일에 정신을 집중하니 부정적 생각은 침투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는 일에 어렴풋이 집중하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생각 너머에서 부정적 생각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 하는 일에 침착하게 집중하면 부정적 생각은 침투할 여지가 없는 것 같다. 또 하나의 방법은 부정적 마음에 휩싸인 지옥을 수차례 가보니 지옥에 가도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모든 것은 내 생각, 마음의 작용이 구나를 인식하면 예전과 다르게 조금은 평온해지는 것 같다. 지금의 나는 부정적 마음들을 모두 수용하면서 나의 운명을 신에게 맡긴다. 그러면 어떠한 저항도 없이 그냥 부정적 생각들이 내 몸 안에서 녹아 없어지는 것 같다. 모든 사람이 신이고 우주이고 영이고 너와 내 모두는 하나이니 거대한 대상 속에서 공황장애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다. 공황장애뿐 아니라 모든 걸 세상 흐름에 맡기면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흘러갈 것 같다. 노자의 무의, 즉 아무것도 애쓰지 말고 모든 걸 하늘에 맡기면 될 것 같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본인의 정체성이 얼마나 확고하냐에 따라 상황은 가변되는 것 같다. 위의 방법들을 응용하면 더 이상 부정적 나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 벗어날 대책은 될 것 같으며 이러한 대책이 있으면 심적으로 부담 없이 다음에도 문제없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기타 치유 방법. 금연 금주. 이 증상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생겨서 피우는 담배는 잠재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그 기억을 지우면 해결될 것이다. 이 잠재의식의 기억을 지우지 않고는 담배를 끊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를 끝까지 지워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의 잠재의식을 지우면 될 것이다. 금주도 마찬가지이다. 틱. 이 증상도 내가 체험해보지 않았지만
그 틱을 행하는 행동을 하기 전 그 틱을 행동하게끔 하는 욕구에 의해 그렇게 행동한다. 그 틱 행동을 하게끔 하는 그 잠재의식을 지우면 될 것이다. 폭식과 거식? 이 증상은 잠재의식의 작용도 있겠지만 식습관에 관련된 문제도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지금 내 나이 70 중반을 지나는데 식이요법상 영양이 부족할 땐 강하게 특정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나는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먹는다. 먹고 싶은 것은 그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밤에 더욱 그렇다. 밤사이에 내 몸세포에 필요한 영양분이 필요한데 보충할 영양분이 부족하면 근육에서 필요 성분을 당겨 쓴다. 그러면 근육이 급격히 감소한다. 특히 나는 단백질과 당분을 주로 보충하는데 당은 엄청나게 많이 먹는 편이다. 그러나 당분은 사회에서 당이 해롭다고 대부분 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간의 몸은 오행에 의해 유지되는데 몸에 필요한 오행 성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해당 장분은 점점 더 나빠질 것이다. 그렇다고 몸이 요구하는 대로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당뇨 환자로 판명받은 사람이 몸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당을 섭취하면 문제가 생긴다. 매스컴에서 위가 튼튼한 사람은 당을 웬만큼 많이 먹어도 당 스파이크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당은 위, 비장, 췌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면 췌장은 튼튼해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신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 췌장이 튼튼해졌다면 그 신약이 단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췌장이 약한 당뇨 환자는 당을 섭취해야 치유가 될 것이라 생각되지만 아주 조심해서 섭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공의 당이 아닌 자연의 당이라야 할 것이다. 잠재의식에 먹고 싶은 욕구에 의해 폭식 거식을 하는 사람은 그 기억을 지우면 된다. 하지만 폭식 거식증에는 다른 식이요법에 관련한 이유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금 섭취. 나는 물 마실 때마다 소금을 타서 마신다. 우리 인체의 염도인 0.9% 즉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상태로 마신다. 나는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시고 국도 수시로 먹으니 소금 섭취량은 엄청나다. 5년 전쯤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 5년 이전에는 내가 내 맥을 짚어보면 콩팥 방광이 항상 나빴는데 웬만큼 짜게 먹어도 콩팥 방광이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소금물을 마신 후 지금은 콩팥 방광이 튼튼해졌다. 사회에서 짜게 먹지 말라고 해서 소금물을 마시지 않았으면 지금도 콩팥 방광은 치유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심하면 투석을 해야 할 단계도 아니었을까? 소금은 천일염을 물에 녹여 찌꺼기는 가라앉히고 소금물만 마시면 된다. 몸의 통증 없애기. 몸에 일어나는 통증 등은 통증이 한번 발생하면 그 다음은 내가 통증이 있다는 기억으로 계속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통증의 기억을 없애면 통증의 강도가 약해지기도 한다. 기억 지우기. 나는 매일 수련을 하고 있는데 수련 중 잡념이 생기면 무심하게 지켜봅니다. 잡념이 생기지 말라고 밀어내면 그것은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그저 수용하고 무심하게 지켜보면 없어집니다. EFT 관련 서적이나 세도나 메서드 등의 서적들을 읽어보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하늘과의 소통. 하늘과의 소통에서 하늘의 의미는 하늘, 허공, 내 마음속 어디에나 하늘이라 말할 수 있다.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늘에 얘기하면 다 들어준다. 의문사항이 있을 때 하늘에 질문하면 반드시 답이 온다. 단답 형식의 질문에 대한 답은 질문과 동시에 답이 온다. 1초의 공백도 없이 바로 답이 온다. 사람들은 본인은 하늘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아예 이것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 구절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잘은 모르지만 구하라 구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잘 말하고 있다. 하늘과 소통 관련하여 어느 날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몇 월쯤 내가 죽을 것인지 하늘에 질문해 보았다. 나는 질문하면서 생각하기로 회시는 시간이 약간 걸리겠지 하면서 질문하였다. 그러나 우주에는 과거, 현재, 미래하는 개념이 없이 오로지 현재만이 존재하므로 그 대답은 즉시 질문과 답의 시간 간격이 없이 회신이 왔다.
간단한 답을 요하는 질문에는 즉답이 오고 복잡한 답을 요하는 질문에는 질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답이 온다. 회신에서 두 개의 달이 언급되었다. 예로서 5월, 6월 두 개의 달이 언급되었다. 회신은 느낌으로 왔으며 적은 숫자는 약하게 큰 숫자는 강하게 텔레파시가 왔었다. 그 회신을 바꿔서 생각해보니 왜 두 개의 달이고 또 하나는 약하고 또 하나는 강하게 왔는가를 유추해보니 음력과 양력이 있기 때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양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양력이 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사와 관련된 이런 질문들은 함부로 질문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하면서 연도는 묻지 않고 달만 질문해 보았기 다행이지 내가 만약 연도까지 알려고 질문하여 몇 년 몇 월 달 내 죽을지 안다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천기누설에 해당되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텔레파시를 받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늘에서는 본인에게 딱 맞는 아주 딱 맞는 방법으로 전달하니까. 하늘에 질문하면 반드시 회신이 오며 단지 사람들이 인지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거나 혹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연습해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회신이 곧바로 오는 것은 아니다. 회신의 시간과 방법은 질문의 종류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어떤 경우는 다음날 신문을 보니 아하 이것이 내 질문에 대한 답이구나. 또 어떤 땐 차를 타고 가다 간판을 보니 저것이 내 질문에 대한 답이구나. 를 인식하기도 한다. 본인이 저것이 내 질문에 대한 답이다 아니다. 를 감으로 인식한다. 곧바로 회신을 받아보려면 간단한 질문을 하면 곧바로 받아볼 수 있다. 모든 질문과 요구는 진심으로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내가 경험한 것을 나열해 보았는데 필요하신 분은 많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